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K방산의 시대. 자주포, 잠수함, 군함뿐 아니라 경공격기, 전투기까지 국산 방산물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로 뻗어가고 있다. 이는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대중소 방산업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산업체들의 이런 노력을 조명해보는 K방산, 답을 찾다 연재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운용 소프트웨어만 보완된다면 미국의 F-22급의 AESA 레이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방산용 초고주파 송수신기 생산업체 주식회사 브로더니 김현은 대표는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AESA 레이더의 성능에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브로더는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고주파 송수신 모듈을 순수 자체 기술로 완성했다. 이 레이더에는 브로더니 생산한 TR 모듈 1000여 개가 들어간다. 지난 2015년 미국 로키드 마틴 4가 4대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밝히며 KF-X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 중에서도 AESA 레이더는 최고난도 기술로 국내 개발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면 2022년 KF-X 개발 완료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 독자 개발 성공을 알리며 전 세계 방위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정부의 AESA 레이더 국내 개발 선언 5년 만에 올린 쾌거에 브로더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브로더니 AESA의 초기 개념인 다기능 배열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4년. 이를 방산용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당시 항공기용 레이더 개발을 추진하려던 삼성 밸런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주파 송수신기 모듈 기술을 보유한 브로더의 공동 개발 협력을 제의하며 국내에선 시도되지 않았던 3D 레이더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김현은 대표는 AESA 레이더 개발의 최대 난관을 KF-X에 탑재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브로더는 AESA 레이더의 개념 연구 단계에서 목표물을 탐지하는 기능은 어렵지 않게 해결했다. 하지만 모듈의 크기가 현재 AESA 레이더의 3배에 달했다. 이를 소형화하지 못하면 KF-X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대표는 2016년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 개발업체로 선정되며 KF-X 사업단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AESA 레이더 사업단장 등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회사를 찾아왔다. AESA 레이더 모듈을 소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화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프로토타입 모듈을 개발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렇게 완성된 국산 AESA 레이더는 앞서 레이더를 개발해 운용 중인 이스라엘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고 성능은 완벽했다. 특히 브로더니 생산한 송수신 모듈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듈에 비해 크기, 기능은 물론 전력 소모, 발열 문제의 면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현지 레이더 생산업체에서 국산 AESA 레이더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그 정도로 모듈의 완성도는 전 세계 어느 업체보다도 앞섰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1999년 창업한 브로더는 2003년 K2, K1A1 전차에 들어가는 피아식 별기 생산을 시작으로 방산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탐지, 추적 레이더용 송신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항공기 요격체계 레이더의 수신기 모듈,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될 다기능 레이더 송수신 모듈 등이 모두 브로더니 작품이다. 브로더니 고주파 송수신기 모듈의 국산화를 성공하자 국내외에서 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3년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엘타가 브로던을 찾아와 F-16에 탑재되는 광대역 정보 수집 장치, 감시 정찰 정보전 장치의 아웃소싱을 제안해왔고 7년째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브로던이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엘타에선 공동으로 합작사 설립을 제의하기도 했다. 브로던이 이 같은 기술력은 아낌없는 인재 투자를 근간으로 한다. 전체 직원 67명 중 지원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엔지니어급 경력을 갖췄다. 제품 생산 라인 인력도 모두 엔지니어급에 해당한다. 김 대표는 AESA 레이더 모듈 개발은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100%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글로벌 고주파 송수신 기술업체에 걸맞는 인재 확보에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화 성공 KEFX용 AESA 레이더 군무기 체계 적용 검토. 첨단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다기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국산화가 사실상 성공 단계에 이르면서 미사일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해군 초계함급 사격용 레이더 등 우리 군의 기존 무기 체계에도 국산 AESA 레이더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용으로 개발된 AESA 레이더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 중 AESA 레이더가 적용된 것은 공군의 최신 전투기 F-35A가 유일하다. AESA 레이더용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항방산업체 관계자는 군사용 레이더로서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AESA 레이더가 최상위급 기종이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의 핵심 요소인 AESA 레이더 개발이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AESA 레이더를 응용 적용할 수 있는 무기군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AESA 레이더는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 및 격추할 수 있는 전투기의 강력한 눈의 역할을 한다. 첨단 무기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전투기의 근접전이 사라지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적이 먼저 격추시키는 현대전 양상에서 강력한 레이더는 승패와 직결된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국산 AESA 레이더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요격 미사일 M3과 향후 개발 예정인 한국형 사드 LSAM, 해군 초계함 사격용 레이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공군 전투기 F-15K, KF-16 등은 자체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업체 AESA 레이더를 수입해 장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국산 AESA 레이더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KF-16의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이미 업체가 선정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국산 AESA 레이더가 KF-X에 적용돼 실전 배치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국산 AESA 레이더의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군사강국만 보유하고 있는 AESA 레이더 제작 노하우는 군사기밀 중의 기밀로 분류된다. 우리 군 당국은 애초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하면서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에 반대해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은 성공적으로 진행돼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K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회의 결과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방산업계에서 사실상 AESA 레이더 개발 성공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형 경항모 도입 본격화 5년간 국방 예산 300조 투입.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이 내년부터 구체화된다. 국방부는 11 경항모 등 첨단 전력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 등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방위력 개선비에 5년간 100조 1000억을 포함해 총 300조 7천억 원이 국방 예산으로 투입된다. 우선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경항모에 대해 올해 개념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말 합동참모본부에서 중기 사업으로 전환해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라며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재해, 재난 발생 시 제외 국민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공식 자료에 경항모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경항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 전투기 구매도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유력한 가운데 군 당국은 올해 내 수요 제기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항모 건조 시기에 맞춰 20대가 도입될 전망이다. 영해 및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응 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도 완료된다. 또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착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4000톤급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진 방식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중기기간 내에 양산이 시작된다. KF-X가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기존 KF-16, F-15K 전투기에 먼저 AESA 레이더를 장착해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 개량을 추진한다. 또 중기기간 중에 KF-X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및 공대함 유도탄을 개발한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초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도민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전력화는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2년도 장병 월급을 병장 기준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만 6천원으로 책정했다. 또 2025년까지는 병장 기준 월 96만 3천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에서 하사 1호봉의 기준이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국정과제 개념에서 보다 탈피해 현실적인 병장 대우를 연구를 해봤을 때 차상위 계급인 하사 계급의 일부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나 청소 등 사역 임무를 민간으로 모두 전환하고 장병 자기개발에 사용되는 자기개발비 지급도 늘린다.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아울러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대한다.